여러분은 기부금이 몇 개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강제 기부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준조세처럼 무조건 내야 되는 기부금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8개 부처에서 말입니다. 9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출국할 때는 당연하고요. 뭐 영화 볼 때도 내야 되고요. 뭐 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이게 강제 기부금이라는 게 참 옛날에 만들어진 것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부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강제 기부금을 걷도록 만든 게 이건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요. 전부 다. 전부 다 내요. 얼마나 내느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지표까지 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출국 시에 법정 부담금이 6만 1,000원을 냅니다. 6만 1,000원.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뭐 6만 1,000원이라는 뭐냐? 일단 여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권을 만들면요. 들어가는 돈이 이게 적지 않아요. 여권을 만들면요. 여권을 만들 때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여권 수수료 35,000원. 여권 수수료가 3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기여금 15,000원입니다. 진짜 많죠. 또 있습니다. 출국장에 가면 또 냅니다. 출국장에. 관광진흥금 10,000원.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금 1,000원. 이걸 다 합치면 6만 1,000원입니다. 6만 1,000원. 진짜 웃기죠. 야, 이게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롭고 요즘같이 말입니다. 여권을 만드는 게 뭐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게 모든 국민에게 준조세를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강제기부금이니까. 이거 없애면 안 될까요? 이거 없애면. 영화 볼 때도 여러분 입장가액의 3% 냅니다. 영화 볼 때도. 영화 볼 때 3% 낸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산업발전기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기세 낼 때도 말입니다. 3.7%를 냅니다. 3.7%를. 그게 말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가지고 뭘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한전에너지공대 만들고 있죠.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여러분 전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지나 혹은 전력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살아서 못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쓰기 위해서 만든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너지공대가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본래의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본래의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없앨 건 없애야죠.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이 받는지 한번 보실래요? 2002년에는요. 이게 18개 부처에 91개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7조 4천억 원이었어요. 7조 4천억 원. 그런데 2019년에 보면 20조 4,282억 원이죠. 내년에요. 24조 6,157억 원입니다. 1961년 이후 최대입니다. 뭐 매년 역대 최대, 매년 역대 최대, 매년 역대 최대입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저는 이런 준조세
이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1개 부담금 이거 다 쌓아놨을 텐데 아마 제가 알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많이 털었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만 해도 엄청나게 털었었거든요. 매년 돈이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저는 국민이 나라에 조세 부담이 적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국민 부담률 내지는 조세 부담률은 적은데요. 뭐 OECD 국가보다 적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준조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게다가 4대 보험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국민은 죽어난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런 정부는 없나요? 저는 그런 정부가 빨리 탄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또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는 앵무새처럼 이게 선거가 끝나면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오히려 지역 구민에게 군림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국회의원의 권능을 보면요. 대한민국 1등이에요. 아니 세계 1등일 수도 있어요. 면책특권부터 시작해서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이 좋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국회의원 되고자 난리를 치는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권력이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요즘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그렇고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거 있잖아요. 밥값을 11억씩이나 써제끼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다른 점이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어떤 선택보다는 그들을 위한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 국민만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의 활동 저는 기대해 봅니다. 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 건강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국가를 위한 지도자들의 활동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